집 밖 건물 해결사면 또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 밖 건물 같은 데서 보면 전국 각지에 보면 지금 많은 그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비리가 지금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소유자 또 입점주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합 건물의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제정치처럼 횡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합 건물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리업체 같은 경우도 보면 시행사나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분양이 과반이 상태였으면 당연히 소유주분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관리단 조직 구성을 방해한다든지 건물은 엉망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지한 소유자분들께서는 좀 그러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런저런 그 하자가 발생했던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러면 그 하자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원인은 관리비가 제대로 안 거쳐서 그렇다든지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시행사, 운영사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건물 관리는 전혀 안 하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과거부터 많이 봐왔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있죠. 운영사는 있죠. 여러분들 소유권에 대해서 그 호실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수익을 대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하는 소유자분들한테 배분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좀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관리단의 이렇게 수익 구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뭘 좀 빼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운영사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누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뭐든지 적법하게 절차를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이 힘들어지고 입점주분들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소유자 여러분들, 이게 비리가 저지르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유자 여러분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거는 있죠. 저는 그런 소유자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히틀러 시대 때 보면 그
가스가 있는 그 관에 이 유대인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막 학살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 군인들, 독일 군인들은 그냥 히틀러가 하는 대로 그냥 지침에 따라 샜을 뿐이라고 하죠. 그거와 왜 비교를 우리가 좀 유사하게 제가 보느냐 하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 내고 혹시라도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내한테 행포를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유자분들은 또는 입점주분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 실제 앞에 나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그 나서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뭐 형사고소나 폭행을 당한다든지 뭐가 일이 났을 때 오히려 나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합 건물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런 인간들은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짓거리냐는 겁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요, 지금. 특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적어도 앉아 70대 정도 앉아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을 털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는 선하게 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래 가정 꼬임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꿀 발린 소리를 해놓고 하니까 그게 홀딱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서 그러면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투쟁을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면 할 겁니까? 투쟁을 하는 곳은 있죠. 밖입니다. 쪽팔리는 게 뭐가 중요해? 쪽팔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그 집합 건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건데, 올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죠. 내가 일이 바빠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일이 안 바쁩니까? 다 생업에 다 바쁘게 살죠. 그럼에도 생업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쟁을 합니까?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기꾼들이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핍박을 하고 이런 거 이제 투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 바뀜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거고,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 봐왔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가 앞으로 뭐 자유가 더 중요하다 뭐 해서 신자유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그거하고 관련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 대한 인격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함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기기만 하는 거거든. 뭐가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상대편 입장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듯하게 해야 되겠죠. 관리업체 공개입찰회가 제대로 뽑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형편없는 관리업체 그냥 리베이트 받아 처먹어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여러분들이. 운영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텔 운영 같은 경우도 호텔 운영사 여러 군데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시켜보세요. 그렇게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운영사들의 노하우와 이런 것을 발표해보면 안다고요, 여러분들. 왜 특정한 운영사,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자본금도 아주 부실한 사기를 치산 이런 그런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더라도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쟁을 한다고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죠. 전국 각지에서 저는 이렇게 그러한 비리가 있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볼 때는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반해서 나부터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바뀐다고요. 관공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또는 법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가서 여러분 투쟁을 하셔야죠. 그 투쟁 방법은 뭐겠습니까? 때려 부사라는 겁니까? 아니죠. 침묵 시위를 하셔야죠.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니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정말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뭐가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 있죠. 죽는다 생각하고 반듯하게 하십시오. 반듯하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 공격들이 막 이권이 있는 어떤 희한한 인간들이 있죠. 막 소송을 한다, 뭐 고소를 한다, 별짓을 다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라고요. 반듯하게 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하시라니까. 침묵 시위도 하고 사람들 모아서 연대를 해서 진행하시라니까요. 바뀝니다. 사기꾼들은 있죠, 여러분들.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사기꾼들은 뭐냐, 땜빵식으로 한다고, 땜빵식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는 돈. 근데 그 돈을 사람들한테 또 몇몇 사람들 앞잡이들한테 돈을 던져줘가지고 또 분란 일으키고, 여러분들
세상에 앉아는 지금 그런 거 알 만큼은 되셨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이든, 뭐, 어떤 공무원들이든, 뭐 법원이든, 뭐, 이런 곳에 그렇게 리베이트를 해 처먹고 하는 인간들은 저는 일단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저주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저주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쟁을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산은 누가 지켜주고 누가 그걸 번영을 시키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걸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도망가겠지. 집합건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합건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또는 군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무슨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들아, 딸들아, 남들 그 사기 잘 쳐서 돈이나 있잖아. 많이 획득해라. 그게 장땡이다. 어? 남이 피눈물을 짜가지고 너희 호의호식하거라. 그것이 삶의 목표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들, 딸들아, 응?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놀이개로 삼아라. 남들이 내가 조종하는데 안 오면 돈을 조금씩 찔러줘서 걔를 놀이개로 삼아서 앞잡이로 삼아서 결국 네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거라. 그것이 인생이니라. 남이 죽든 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너의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느니라. 그게 인생이니라. 이겁니까, 여러분들?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들아, 딸들아. 힘든 일이 누군가 먼저 앞에 나서지 말거라. 혹시 나서다 보면 누군가가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고, 너희가 이간질할 수도 있고, 너희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으니, 왜 나서느냐? 그냥 지켜보다가, 떡고물이 떨어질 때쯤 가서, 떡고물이라도 몇 개 더 얻어먹거라. 그게 인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말도 안 하면서 말이죠. 본인들의 행동은 개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다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다 지위, 이런 껍데기라니까요, 껍데기. 그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정년퇴임하고 나서 뭘 할지 몰라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셔야 되죠.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원천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내일이든 모레든 3일이든 4일째도 이 시간을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 보낸다는 거는 이제 다 자기 정신 상태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청년의 뇌를 가지고 투쟁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인생을 다 살은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는데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정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이곳은 되겠다, 저곳은 안 되겠다는 데가 있어요. 되겠다는 곳은 어떠냐면 소유자분들이 낫습니다. 투쟁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정당하게 해요. 바르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는데 왜 누군가가 부정을 저지르고 소유자 입장들이 피해를 주고 공용 부분은 무단회사로 피해를 엄청 주고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막 리베이트를 해먹고 아니면 소유자분들은 누가 앞잡이들이 당당하게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제보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아, 당신 말이야. 좌익이냐, 우익이냐, 막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좌익, 우익하고 관련 없어요, 집합건물은. 여러분들, 뭐가 관련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산가치 향상시키고 이런 건데, 저는 좌익, 우익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가는 앞익 또는 후익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왼쪽, 오른쪽입니까? 지금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고, 옆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얼마만큼 여러분 제대로 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하는데 공정하게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벌써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존 롤스가 의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고 망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런 어떤 되게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감정이 있죠. 스스로한테 깨어나길 바랍니다. 일처리는 이성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동참을 하시라고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집합건물에 비리가 많은 것들이 꽤 있다니까요. 반듯하게, 항상 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니까요. 강건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의 집합건물이 좋아집니다. 인간들은 있죠. 자기가 반듯하게 하고 일처리 같은 거 못하는 인간들은 항상 좀 비굴하게 남을 헛뜯고 이간질하고 항상 그럽니다. 일처리도 깔끔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합니다. 지저분하게 합니다. 어떤 것은 지저분하게 합니다. 소송도 별별 소송 남발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 이간질 시키고 저 사람이 뭘 했다더라 저 했다더라 해서 하면서 별 소리 다 하면서 가족끼리 이간질 시키질 않나.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당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봐라니까. 그런 걸 가르치라니까. 그러면 나쁜 짓거리 하는 거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 관심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독점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관리비라든지 각종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분들은 반드시 수익, 매출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나간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영업을 할지, 이런 비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가자는 식으로 하는 곳들도 꽤 있죠.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 각지에 연락 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투쟁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반듯하게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을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시고 반듯하게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는 또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